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남학생입니다. 국내 명문 대학에 다니고 있지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덕분에 국내에서는 최고라는 명문대에 입학을 했죠. 하지만 집안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돈 정도는 직접 벌어야 했고 과외 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다행히 과외 자리는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과외 시장에서 인기가 많았죠. 다른 대학교 학생보다 과외비도 높은 편이었고요. 저 역시 어렵지 않게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재학 증명서를 가지고 면접을 먼저 보았는데 별다른 의심 없이 저를 채용하시더군요. 그래서 곧장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지요. 제가 다니게 된 집은 방배동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방이 4개나 있는 큰 평형대의 아파트였지요. 가르칠 학생은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2시간씩 수업을 하기로 했고 수학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과외비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요. 중학교 수학을 가르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르쳐야 할 학생이 문제였습니다. 생각보다 기본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꼈지요. 그리고 공부를 하려는 열의도 없었습니다. 못하는 건 괜찮은데 안 하려고 하니 난감했죠. 하지만 이 좋은 과외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학생에게 정성을 쏟았습니다. 어머님께도 딸의 수준을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조금은 돌아가겠다며 제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공부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학생에 떨어진 자신감 회복부터 하려고 했죠. 다행히 어머님도 제 계획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오히려 어머님이 제 계획에 호기심을 보이더군요. 지금까지 유명한 학원은 다 보내봤는데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진도를 빨리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1학년 때 배운 것부터 점검을 했지요. 1학년 때 배운 수학은 쉽게 풀어내곤 하더군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문제를 풀기 시작하니 학생은 자신감을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중간중간에 제가 개념부터 다시 알려주기도 했죠. 그렇게 1학년 과정부터 다시 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도 그렇고 부모님도 조금은 불안해하셨습니다. 진도를 나가지 않으니 조급함이 생기신 모양이었죠. 저도 조금은 불안했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진도를 나가지 않고 조금은 돌아오는 길을 택했지요. 그리고 그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다시 3학년 과정에 복귀를 하게 되었죠. 1학년 과정부터 쌓고 3학년 과정을 시작한 것이었죠. 그동안 어머님과도 매일 상담을 했고 그날그날 학습 상태와 분량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과외 시간은 2시간인데 어머님과도 1시간가량 상담을 했죠. 다행히 학생은 이제 3학년 과정의 문제도 곧잘 풀어냈습니다. 문제의 개념을 이해하니 학생도 자신감이 붙더군요.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었습니다.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걱정도 했었는데 다행히 학생의 수학 실력이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어머님도 크게 기뻐하시면서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성적이 오를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니 저에 대한 대우도 달라지더군요. 일단은 과외비를 올려주셨습니다. 돈을 더 올려주시면서 오래같이 하자고 하시더군요. 저도 이런 꿀알바를 그만둘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도 이제 저를 믿고 따르기 시작했지요.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어머님과도 친해졌습니다. 어머님은 다른 과목도 해볼 생각 없냐고도 하셨고 가끔은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 고비를 넘기고 학생도 자신감을 회복했지요. 그러자 조금씩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군요. 그제야 그동안 생각 못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일단 학생의 아빠를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빠가 성형외과 의사라고는 들었는데 거의 마주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병원 일이 바쁘셔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녁밥을 얻어먹고 10시까지 있으며 상담까지 했는데도 아저씨는 들어오지 않았죠. 학생도 아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냥 가정불화가 있나 보다 짐작을 했을 뿐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생의 어머님이었습니다. 가르치는 학생도 엄청 예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엄마가 더 예쁘십니다. 단순히 예쁘다기보단 뭔가 우아한 느낌이었죠. 저는 점점 두 사람과 관계가 편해지게 되었습니다. 학생에게는 오빠였고
어머님에게는 동생 같은 관계였죠. 식사를 하면서 어머님과는 술도 한 잔씩 하게 되었고요. 과외가 끝나면 학생은 다시 학원을 가곤 했습니다. 덕분에 어머님과 단둘이 남아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나중에는 어머님과 밥 먹고 수다를 떨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학부모로 어머님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남녀가 단 둘이 자주 있다 보니 복잡한 감정들이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편하게 지내다 보니 노출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그 정도는 서로 개의치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가벼운 스킨십도 이제는 불편하지는 않을 정도였죠.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그런 상황들이 생겼죠. 어머님과 대화도 잘 통하는 느낌이라 즐거웠습니다. 함께 대화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좋았습니다. 점점 어머님이 좋아지기 시작했지요. 언젠가부터 그녀를 제 여자로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는지 어머님은 더욱 제게 살갑게 대했죠. 나중에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팔짱도 끼고 하시더군요. 그때마다 어머니의 가슴살이 닿아서 힘들었지요. 어머님이 저를 정말 편하게 대하는가 보다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학생은 다시 학원을 갔고 어머님과 둘이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싼 양주를 꺼내 한 잔씩 나눠 마셨죠. 그때 어머님이 자신의 속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시간이 외로웠는데 이렇게 남자랑 같이 있으니 좋다시더군요. 저에게는 여자친구 생겨도 종종 저녁 먹어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저도 조금은 제 속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같은 예쁜 여자친구 생기면 좋겠다고 말이죠. 다행히 어머님이 해맑게 웃으시더군요. 어머님은 자기가 예쁘냐고 집요하게 물으셨고 저는 사실 어머님을 볼 때마다 설렌다고 말을 했습니다. 기분 좋으라고 한 소리지만 진심이기도 했지요. 어머님도 저 같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았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럼 저를 남자친구라고 생각하시라고 했죠. 어머님도 피식 웃으면서 그럴까라고 하셨습니다. 기회다 싶어서 정말로 사귀자고 말을 했습니다. 말을 해놓고 보니 어색한 분위기가 찾아왔죠. 하지만 어머님도 거절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얼굴이 붉어진 채로 쑥스러워 하시더군요. 그래서 어머님께 대놓고 말을 했습니다. 키스 한번 해도 되냐고 물었죠.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죠. 대답을 듣지도 않고 그대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제 입술을 받아주시더군요. 이제 저에게 모두 넘어온 기분이었습니다. 기세를 몰아 한번 하고 싶다고 부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쳐서 크게 사고를 쳤구나 싶었죠. 하지만 어머님은 제게 더 이상 뭐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나갔나 싶어서 사과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지금은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적어도 언젠가는 된다는 소리니까요. 저는 그럼 언제 되냐고 물었고 어머님은 내일 전화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상황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설마 했는데 정말로 전화가 오더군요. 덕분에 저는 수업도 빼먹고 어머님을 만났습니다. 학교 주차장에 어머님의 차가 세워져 있었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님의 차에 탔습니다. 어머님은 짧은 스커트를 입고 계시더군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반사적으로 그녀에게 키스를 하게 되더군요. 어머님도 이번에는 저를 피하지 않았지요. 차에서 저는 어머님을 좋아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잠시 후 어머님이 그대로 차를 몰았습니다. 내친 김에 우리는 모텔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상상만 했던 일들을 시작했지요. 그녀는 상상했던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 순간에는 나이 차이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그녀를 가지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나이를 떠나 제게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사랑을 만난 느낌이었죠.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도 제 품에 꼭 안기시며 얼굴을 붉히셨습니다. 여자로서 사랑받는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이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때는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마음이 통했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 뒤로 정말로 기회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월, 수, 금요일에 과외를 갖고 어머님과 저녁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대화를 했고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스킨십은 거절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 두려워하셨죠. 인생을 걸고 모험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지요. 그래도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키스는 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그녀에게 빠져들었죠. 하지만 남자로서 욕구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작정하고 한번 하자고 부탁을 했죠. 그러자 어머님은 예상외로 순순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내일 다시 연락을 주신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님도 제게 마음이 없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극도로 조심을 하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우리는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죄책감보다는 만족감이 더 큰 상황이었죠. 그리고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이 대뜸 제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우리 엄마 좋아하냐고 말이죠. 저는 깜짝 놀랐지만 절대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은 피식 웃고 말더군요.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학생이 웃으며 말을 하더군요. 자기 엄마가 예뻐서 아직도 인기가 많다고 말이죠. 그리고 제가 엄마를 쳐다볼 때 심상치 않았다고 했죠. 그러면서 학생은 자기가 저를 찜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리지 말라고 했죠. 어이도 없고 당황도 했습니다. 그래서 딱 잡아떼면서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심장이 벌렁거리더군요. 아무도 모른다 생각했는데 티가 났던 모양이었죠. 그제야 저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겼지요. 그 뒤로는 어머님께 한번 하자고 말하기 힘들었습니다. 어머님을 볼 때 시선에도 신경이 쓰였고요. 하지만 가끔 제가 한번 하자고 말을 안 해도 어머님이 먼저 연락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그녀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이전 같지 않았습니다. 불륜을 저지른다는 죄책감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혹시나 누가 알게 될까봐 두려움도 커지더군요. 그리고 학생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서로 스케줄 맞추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의 과외도 끝나게 되었죠. 과외를 그만두니 어머님과는 연락이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딱히 계기는 없지만 그냥 서로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죠.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저는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었고 어머님에 대한 아쉬움도 희미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자친구에게만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2번 다시 남의 가정을 망치는 짓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